로블록스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또 그리고 로블록스 이게, 만났네요. 이게 또 보니까 예. 좀 이렇게 좀 화려하고 좀 아기자기하고 해서 예, 예. 그냥 이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좀 예.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로블록스 예, 그랬나요? 예. 오, 선배가? 아니요, 저는 안 다뤘던 저도 것 안 같은데. 다뤘어요. 아니요, 누가 다뤘었는데. 그래? 예. 네, 예, 하여튼. 네. 예. 자, 로블록스인데요. 얘는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가,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가 어떤 영상을 누군가가 만들고 그 안에서 그걸 소비를 하고 하는 것처럼 게임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네. 또 이용하고 뭐 약간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얘네가 가상화폐를 하나를 출시를 했어요.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도입을 하면서 이 활동이 단순한 이제 게임 플랫폼이 아니라 어떤 사회 활동, 경제 활동으로 이게 영역을 좀 확대를 하면서 얘네 어떤 하나의 메타버스의 어떤 대장주, 예. 대표 기업으로 좀 많이 얘가 상징이 되었었죠. 그렇죠. 근데 코엔의 더그 크로이츠가 이 로블록스에 대해서 미래가 불투명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메타버스의 어떤 대장주, 대표 기업의 대명사가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시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단순히 상징성이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일단 이 더그 크로이츠는 로블록스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어. 그래서 투자자들은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라고 사실상 매도를 좀 권고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31를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현재 주가를 좀 볼게요. 간밤에도 2.3% 올라가지고 지금 $46.57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제시한 $31는 지금부터 한 30% 넘게 주가가 빠져야지 적정 주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더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주가가. 맞아요. 얘 주가 흐름들을 좀 보면 로블록스가 사실은 뭐 오랜 기간 상장된 기업은 아니라 작년 3월에 상장을 했었는데 약 $70 정도에서 상장을 했어요. 그다음 이게 그해 11월에 거의 $140를 돌파를 해서 한 뭐 7, 8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 우리 팬데믹과 맞물리면서 10대들이 다 그냥 온라인 이 가상현실 이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때 많이 이게 몸값이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되고 이러면서 지난 5월에 얘가 $20 수준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랬는데 얘가 최근 한 3, 4개월간 지금 $46니까 2배 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대평가가 되어 있어라는 평가인데, 자 그럼 내용을 좀 볼게요. 왜 더그 크로이츠는 이 로블록스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건데, 이 최종 승자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로블록스가 메타버스 업계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될 거라는 걸 반영한 게 현재 주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겠다는데, 왜? 대형 테크사라던가 엔터사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타도,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메타에 이제 완전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주요 테크사들, 뭐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다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블록스가 과연 거기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로블록스가 소유하고 있는 컨텐츠의 지적재산권이 좀 부족하다. 이게 계속된 약점이었는데 이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얘가 그냥 원오브댐이 될 수도 있는 환경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가 그렇다고 지금 막 뭔가 로블록스 하면은 이용자 수도 많고 하니까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데 여전히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메타버스 산업의 어떤 뭐 그 서열 이런 부분과 실적을 고려했을 때 너무 과대평가가 되어 있어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로블록스에 대해서 제대로 좀 평가를 하려면 어떤 우수한 사용자라던가 매출 성장 등의 그 성과를 좀 내줘야 돼. 그래서 기존의 게임 플랫폼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해야 해라는 의견이고요. 숙제를 준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로블록스가 그 외에도 여전히 지금 많은 어떤 과제들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컨텐츠 제작자들에 대해서 이 보상이 좀 열악한가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불만들 좀 나오고 하겠죠. 수익이 나야 보상을 하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 컨텐츠를 만들면 뭔가 거기서부터 그렇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10대들이 많이 로블록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컨텐츠가 그럼 그에 맞게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돼야 돼.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임직원들의 이직 이걸 막기 위해서 또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여전히 얘들이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좀 많다라는 점도 하나의 또 문제점으로 좀 지목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기도 이거네요. 했습니다. 돈 쓸 구멍은 많은데 돈을 제대로 어. 못 번다 이거네요. 요즘 제가 정리했는데 예. 어떻게 이 요약을 그렇게 더 잘해주시나요? 근데 저건 어찌 보면 네, 조금 크로이츠인가요? 크로이츠 조금 무책임한 얘기 같기도 해요. 어, 왜냐하면 왜? 아니 메타버스 자체가 하나의 인더스트리로 아직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잘하고 있는 업체가 아직 돈을 못 번다. 음. 증명해야 될 게 그래- 많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는 메타버스 자체의 과제지 로블록스의 과제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가 저는 그래요. 예.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가 앞으로 예. 성장할 산업이야라고 하면서 많이들 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투자도 엄청 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의문이 있잖아요. 정말 메타버스가 성장을 할까?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그 가상현실에 가서 돈을 쓰면서 이게 이 현실과 메타버스보다 전기버스가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문도 있는데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가 거기서 얘네가 탑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모르겠다라니까 얘 주가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그 잠재력에 1등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근데 이제 그 잠재력에 사실은 배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많다. 게 이제 뭐 로블록스의 매력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 딱 그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베팅하지 예. 말라. 그렇죠. 예. 근데 뭐 그 사실 우리 IT 버블 때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닷컴만 붙이면 뭐 상한가 가고 그렇죠. 막 이랬었는데 예. 그 당시에 사실 주가 많이 올랐던 게 지금의 네이버나 얘네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도 조금 부담된다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로블록스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이 메타버스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면 분명합니다만 예, 그렇죠.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들은 많다라는 것도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얘는 너무 좀 무책임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잖아. 그래서 다른 기타 원가 의견들도 네, 정리를 해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좀 디펜스 해보려고 해도 올프 리서치는 투자 매력이 좀 떨어졌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이제 사용자들의 이탈이 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성장성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줬고 기대감들이 컸는데 이런 엽기적 효과로 성장 지표들이 좀 위태한 국면이야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도 이익의 하방 압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그리고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얘네한테는 성장이 사실 얘네한테는 핵심인데 성장 지표가 기대에 못 미쳐. 라는 평가들을 했습니다. 반면에 도이치뱅크만은 여전히 성장 펀더멘털은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얘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가 22명인데요. 이 중에 비중 확대라던가 매수가 한 12명 정도, 절반 정도고 중립이 8명, 매도가 2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 의견만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평균 목표 주가가 45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밑돈다는 네. 점에서는 현재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제 부담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 우리 캐시우드가 지난달 19만 주를 샀어요. 이게 우리 돈으로 120억 정도거든요. 예, 또 재료 뿌리네요. 이제 참. 그것도 예. 네, 이분이 요즘 잘 못 맞힌다는 걸 고려했을 때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뭐.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 로블록스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배. 그러니까요. 캐시우드가 아. 손을 떼는 시점에 저희는 로블록스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보시죠. 네.